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 해군 긴급 출동. 2. 우리 마지막 희망인 거 알잖아. 제발. 3. 비자 중단 철회할 테니 제발 그것만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서해바다. 특히 백령도 주변에 막대 한량의 전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북한 중국 당국, 심지어 미국에서도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 미국은 백령도 북부 서한만, 북한말로 서조선만 일대의 석유 개발을 미 북 당국이 협력해 개발하기로 했으나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남쪽인 백령도는 한국령인데 그동안 거리가 너무 멀 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위협이 심한 백령도의 지정학 특성상 석유 탐사 장비가 반입되기 힘들었으나 백령도에 공항이 생길 것으로 관측되면서 백령도 주변 광물 자원 탐지 및 전문 인력 투입이 점점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석유 냄새를 맡은 중국 당국 측에서 한중 양국이 경계를 확정하지 않은 우리 측 수역에 석유 시추공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한국 바다에 석유 시추공을 꼽자 당장 철거하지 않으면 폭파시키겠다고 엄중 경고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주 전 서해바다에서 한미연합군이 항공모함을 동원한 해상 공중 훈련을 진행한 이후로 중국 당국이 서해 우리나라 제2관구의 석유 시추 공을 꼽았습니다. 나날이 높아져가는 석유와 전연가스를 채굴하기 위한 시설로서 서해바다에는 이미 막대한 량의 석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쪽의 바레만과 북한 쪽의 서조선만 일대에서는 막대 한량의 석유가 채굴되면서 북한이 손만 빨고 있는 사이에 중국 당국이 모든 석유와 전연가스를 채굴해가며 서해의 알토란 같은 석유와 천연가스, 가쪽쪽 중국에 의해 빨려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경계가 미확정된 우리 바다인 제2관구 수역, 바로 앞에 중국 측에서 이번엔 제대로 석유 시추공을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항의를 했으나 완전히 무시하고 석유를 채굴해가 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즉각 철거하지 않으면 현무미사일을 동원해 폭격, 의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이유는 이곳이 아직 경계가 없는 잠정수 역 즉 우리의 바다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은 석유 시추 장비를 군사시설 오프쇼어로 활용해 한미 연합당국의 군사활동 동태를 감시하고자 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국 측의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각종 사드와 같은 군사장비, 레이더를 동원해서 우리나라 산업시설이 밀집한 서해안 평택 일대에 집중 공격을 가할 수 있어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서해의 124도선을 수직으로 일방적으로 그어놓고 백령도 바로 앞바다까지 자국의 영해처럼 선을 그어버린 상황입니다. 한국이 훨씬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더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바다의 면적은 형편없이 적은 상황인데요. 중국이 인구가 훨씬 많으니 124도 이후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24도선과 가까운 백령도에는 매일마다 중국 해군의 대형 군함이 등장해서 사실상의 무력 시위를 하고 돌아가는 사상 초유의 지경에 이르른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번 석유 시추공 사태에서 한국이 한 발 물러나거나 고개를 숙이게 된다면 한국은 백령도 앞뿐 아니라 124도선의 일렬로 중국 당국의 해상 오프쇼어 감시 장비가 설치될 수 있을 것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서해바다는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석유 시추공이라는 명목으로 124도선을 따라 일렬로 해상 말뚝을 박는 것이 가능하고 한국과 미국을 상시 감시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미 제7관구 인근 동진아해에서는 중국 당국의 해상 석유 시추공이 너무 촘촘하게 박혀 있어 선박들의 통행까지 불편한 수준으로 밀도 높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중국 당국은 한국과 미국의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서 이어도 근처에 5개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총 8개의 잠수함 탐지 장비로 의심 받는 대형 부표를 설치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서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백령도 비행장 건설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령도 주변은 서해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전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지역이지만 주변의 북한과 중국이 그어놓은 124도선으로 인해 쉽게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아직까지 몇 관구인지도 번호도 매겨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전항에서 백령도까지 가려면 무려 4시간이나 소요돼 한국에서 가장 소외된 섬으로 불렸고 석유 탐지나 광물 자원 개발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파견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령도는 지정학적 위치 특성상 군사적으로 특별관리 되온 핵심적 안보 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백령도의 비행장 건설 계획이 탄력을 받으면서 오는 2025년에는 착공을 하여 2027년에 운항이 가능하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쉽게 서해바다
그 중에서도 안보 위협에 노출이 심한 서해 최북서단 지역의 안보 환경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중국 당국의 불법 시추 장비나 한미 해군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중국의 불법 부표 등의 설치 역시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은 백령도 인근 서한만에 있을 것으로 알려진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 자원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백령도 주변 해역에는 막대 한량의 석유 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북한 쪽 수역에서는 2018년부터는 미국과 북한 당국이 함께 공동 개발을 하기로 추진하였으나 급속한 북미 관계 냉각으로 잠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백령도는 엄연한 대한민국 관할의 영토이자 주변 수역은 연한 한국 관할의 영해로서 석유 자원을 개발하게 될 경우 온전히 한국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적 경의 NLL 지역 일대는 서한만보다 더 많은 양의 천연가스 혹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 일대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 등이 쉽게 발견될 정도로 지질학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기 쉬울 뿐 아니라 항공위성 관측 장비로 천연자원 매장 유무를 알 수 있는 구소련의 탐지 장비로도 서해안 일대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중국 측에서 아직 한중 간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우리 제2광구 부근의 석유 시추공을 꼽으면서 서해안 일대에 엄청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측의 항공모함 전단들이 또다시 한반도 주변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 전 미 항공모함을 동원한 서해안에서의 한미연합 훈련이 있은 이후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한 주요 항공모함들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됐습니다. 자칫 중국이 서해안에서 한국을 위협할 경우 그대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서 미국이 직접 중국군을 타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 측에서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이어가면서 막대한 자원을 매개로 러시아 중국 인도를 이어주는 새로운 경제권 벨트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진입했습니다. 중국은 인도와 항속관계이지만 위안화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자원 경제 블록을 만들길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이러한 일에 앞서 1970년대 이후로 달러로만 결제를 해오던 사우디에도 접선하여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중동 국가를 인도 러시아를 아우르는 위안화 블록 경제권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해에서 만들어지는 전 연가스까지 확보를 하게 된다면 중국, 온 미국이나 서방 진영이 필요 없는 독자적인 세계 경제 블록을 만들어 세계를 또 다른 냉전의 구도 안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과연 한국은 제2위 걸프만 혹은 카스피해가 될지 모른다는 서해 바다의 전연자원을 온전히 우리 손으로 개발해내 자원 독립북구 반도체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눈치 싸움은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살벌합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키워드가 반도체이기 때문인데요. 유사시 타이완 반도체 공장 TSMC를 파괴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도체 시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떠들썩했던 암위 인수합병 논의를 위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이 만남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압박 속에서 한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반도체 시장에서 갑과 을이 바뀐 미국의 심통 속에서 삼성과 암위 인수합병은 이루어질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겨울 미국 육군전쟁대학 학술지에 한 보고서가 게재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사시 타이완 반도체 공장 TSMC를 파괴하는 계획을 준비하라는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TSMC의 고급 기술 인력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대만의 핵심 가치가 반도체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국도 그 하나를 위해 노려볼 만큼 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잠재워질 수도 있다는 단편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지난 5월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 가치동맹을 강조했는데요. 가치가 다른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손잡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치동맹을 역설하던 바이든은 곧 반도체 과학법에 서명하며 혼자 살겠다고 선포를 했는데요. 동맹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국제적 분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는 설계를 담당하고 한국과 타이완은 제조를, 일본은 소재와 부품, 장비 생산을 맡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업화 속에서 미국이 설계에 집중한 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였는데요. 처음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조는 여러 가지 공정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소비됐고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손이 많이 가는 제조는 한국과 대만에 맡기고 우리는 고부가 가치의 설계 쪽에 집중하자 라고 생각할 땐 언제고 이제 우리도 반도체 제조에 나서겠다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를 작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초미세 공정이 금속히 발전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갑과 을의 위치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놓칠 리 없던 미국이었습니다. 초미세 공정을 구축하면 더 고도화된 단계로 갈 수 있고 반도체 제조 기술은 1년 지나면 2배의 성능을 같은 원가로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제조에 뛰어드는 것에 갈수록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간극이 커지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대만 TSMC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삼성전자는 D램 생산의 43.5%를 차지하다 보니 실제로 설계업체들이 제조업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담당하고 있던 미국이 제조 공장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삼성과 안미 인수 합병에 대해 불을 켜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조를 삼성과 TSMC에 의존해야 해서 제조에 뛰어들기 위해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킨 미국과 제조를 담당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미국 설계에 의존할 수 없는 삼성에 치고 나아가기 위한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안미 모에 쌓인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의 방안은 미국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손정혜 회장과 르네 하스 암 최고 경영자와 함께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범위의 협력 방안을 암과 소프트뱅크가 제시하고 삼성전자가 이를 듣는 자리로 삼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정혜 회장의 다급함이 묻어나는 방안이었다는 평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 도쿄에 머무르다 3년 만에 첫 해외 출장지가 한국일 정도였습니다. 소프트뱅크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손정혜 회장은 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소프트뱅크는 비전펀드의 이단 투자 실패로 지난 2분기 창사 이래 분기 기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우버, 알리바바 등 지분을 매각하고 최근 암 주식을 담보로 한 대규모 차입금 유치로 자금 조달에 나서기도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전해지죠. 반면 삼성의 뜨뜨미지근한 태도에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우선 암의 가치가 고평가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최대 80조 물결표 100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가치는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는 여론입니다. 연간 매출이 27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매출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암 차이나가 최근 사실상 중국 정부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암차이나는 국유화를 선언하고 기술 탈취를 하며 암 본사의 결정을 무시했죠.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암차이나의 매출액을 빼면 실제 연간 매출은 훨씬 적습니다. 또한 암이 내세우던 기술 방식의 대체제가 등장해 실제 영향력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주변 국가의 독과점 이슈로 인한 반대와 이런 리스크들을 감수하고 암에 대한 인수를 적극 나설 이유는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삼성전자로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해왔지만 향후 성장성이나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서둘러 키워야 하는 상황이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협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가 상장 전 일부 지분 인수 및 모바일 AP 협력 등을 우선 논의하는 것으로 봐서도 두 회사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미국 반도체 시장이 따라올 엄두도 못 내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텍사스주에 세제 혜택 신청서를 제출했죠.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알렸는데 그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치였습니다. 테일러의 공장 9곳을 지으며 1,676억 달러들, 오스틴 공장 2곳에는 24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삼성이 20년간 2,000억 달러, 250조를 투자한다는 계획서를 받아놓고 8월 9일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키며 거하게 뒤통수를 쳤던 것이라 다시 한번 생각해도 화가 안 날 수 없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22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의 미국 내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에도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과 SK는 단단히 발목이 잡힐 것인데요.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 설비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미국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결코 어느 한 나라도 배제할 수 없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만큼 미국도 중국도 반도체 시장에서 결코 한국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실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 전망 속에서 주가는 작년 초 이후 40%가량 급락해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 가까이 증발한 상태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의 핵심 동력인 메모리 칩의 수요 약화와 재고 증가에 따른 것이라 분석되고 있죠.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파운드리에 대한 삼성전자의 야심찬 투자는 장기적으로 순풍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오히려 칼자루는 우리 기업들이 쥐고 있죠. 암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몸집을 불리는 것의 선택도 삼성 몫입니다. 또한 미국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삼성의 투자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여러 나라들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대미 대중 정책에서도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정치적 속성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은 삼성전자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에도 필요하고 중국에도 필요한 우리의 의상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때론 뒤통수를 맞고 험난한 길이 보일지언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으로 실용 외교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인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보복을 가한 중국을 향해 한국의 삼성이 대신 시원한 복수를 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중국 고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격에 중국이 받고 있는 타격이 너무 커 한국인 비자 중단을 곧 철회하고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도대체 삼성이 중국을 향해 한 시원한 복수는 무엇인지, 얼마나 강력하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중국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위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상기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통지문을 통해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고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거듭 상응한 조치를 경고해온 중국 외교부는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에 대해 대등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9일 일부 국가는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을 겨냥한 차별적 입국 제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관련 조치가 나오기에 앞서 일부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노란 표식을 달게 해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총리가 나와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한 태국과 비교된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태국 부총리는 방콕 국제공항에 나와 중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일일이 맞이했습니다. 9일 현지 시간 CTV와 NHK, 태국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고삐를 푼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길이 열린 가운데 태국 당국은 부총리까지 직접 공항에 나서서 3년 만에 태국 땅을 밟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0명이나 되는 관료들을 대동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두 환영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와 200여 명의 관계자들은 이날 중국 남동부 샤먼발 샤먼항공 MF833편 탑승객 269명이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입국하는 시간에 맞춰 행사를 열고 승객들의 화환과 작은 선물 등을 주며 입국을 환영했습니다. 공항 곳곳엔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 태국은 언제나 우리 중국 가족을 따뜻하게 환영한다라는 현수막 등이 걸려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태국을 찾은 20세 중국인 여성은 인생 첫 해외여행인데 태국은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북동부 텐진에서 온 사이먼 주도 태국 사람들의 환대가 느껴진다. 선물을 받아 매우 행복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태국이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태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밀려드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관광자원 훼손이 도를 넘자 태국 당국이 중국 측에 유객 중국인 관광객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자제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보도했습니다. 태국 관광청 텟은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태로 인해 산호초를 비롯한 바다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두이 송클라 사툰주 담당 국장인 판노 워라민느는 국립공원과 사원,
바다와 산호초 군락을 찾는 유커들이 태국 법률과 규정을 지키도록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중국 국가여유국과 중국 여행사들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판누 국장은 이어 주요 국립공원이나 관광지에서 훼손될 수 있는 자연자원과 유물 등을 만지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국립공원 관리자와 주 정부 관리들에게도 중국 관광객에 의한 관광지 훼손 주의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의 돈무앙 국제공항 화장실에서는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알몸을 드러낸 채 태연히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 사진을 편집해 공중질서 교육용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태국의 한 사원은 신축 화장실에 중국인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와드롱쿤 사원 관리인 세상에 화장실을 열었더니 사방에 온통 오물범벅이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전했습니다.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중국인들 때문에 중국어 경고푯말을 만들어 붙이겠다는 휴양지도 생겼습니다. 태국에 잇따른 중국 관광객들이기에 중국인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중국 망신 주기라는 겁니다. 중국 방송 앵커는 그쪽 태국도 반성해야 합니다. 시설이나 안내 표지가 제대로 갖춰졌다면 중국 관광객들이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은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했습니다. 일본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10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소수의 국가는 과학적 사실이나 자국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에 차별적인 입국 제한을 가하고 있다 라며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반 비자는 외교와 공무, 예우 목적의 방문을 제외한 비자를 뜻합니다.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한국보다도 더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현재 머물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왕래를 막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중국이 코로나19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중국 측에 외교 경로로 항의하고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여행업체 관계자는 10일부터 인도적 목적 이외의 중국 비자 신청은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에 중국을 싫어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8명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미국 기관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입니다. 29일 현지 시각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는 2월부터 이달 초까지 한국, 미국, 일본 등 19개국 국민 24,525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 80%, 미국인 82%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반중 여론이 87%로 19개국 중 가장 높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웨덴이 각각 86%, 83%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해냈습니다. 마치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반격이라도 가하듯 중국을 한 방에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삼성은 중국에 있는 삼성의 선전통신장비 공장, 텐진 스마트폰 공장,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뿐만 아닐 수저우 PC 공장, 그리고 최근에는 우시와 장춘에 있던 중국 배터리팩 공장 2곳을 철수시키더니 저장속 닝보시에 있던 현지 법인까지 폐쇄해버렸습니다. 너무나 한순간에 내린 파격적인 결단이라 중국은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삼성을 시작으로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 반격에 총출동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 있던 에뛰드하우스 600개 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철수시켜버렸고 현대차도 베이징 1공장을 매각해버리는가 하면 LG전자는 중국 텐진, 쿤산, 선양 3곳의 사업장을 철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중국에 이렇게까지 열받으며 강력히 반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일본, 인도 등 12개가 넘는 국가가 중국에서 오는 승객들에게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불필요한 중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을 첫 타깃으로 삼아 가장 먼저 보복을 시행했습니다. 중국 학계는 이를 두고 한국은 중국의 대항 수단이 제한된 쉬운 타깃이기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시에농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이웃국가로
경제적으로 중국의 상당 부분 기대고 있기 때문에 쉬운 타깃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며 중국의 인내심은 상대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미국이 아주 심하게 중국을 홀대할 때 보복한다면 한국은 아주 조금만 거슬러도 곧바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폴 국립대의 리콴 유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중국의 자국 내 선전을 위한 본보기로 낙점됐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우 교수는 중국은 지금 인민들에게 매우 터프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국의 외교적 행동인데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추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